이번 19강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19강은요 12개 하우스를 특성별로 그룹별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부터는 첫 번째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2번째 하우스까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비디오 25분을 통해서 12개 하우스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12개 하우스들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강의는요, 이러한 12개 하우스들이 하우스를 특성별로 그룹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하늘의 금계 8장에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그나 라시가 첫 번째 하우스가 되죠. 즉 내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오던 그 라시, 그것이 만약에 사자 라시였으면은 그 사자 라시가 나의 시작을 알리는, 나를 알리는 첫 번째 하우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라시, 처녀 라시가 두 번째 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천칭 라시가 세 번째 하우스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다가 개 라시까지 12번째 하우스, 이런 식으로 12개 하우스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12개 하우스들은 우리들 삶에 각각 다른 그런 삶의 영역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우스를 배울 때 그 하우스란 말하고 바바라는 말하고 서로 혼돈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우스는 서양 점성학에서 넘어온 단어이고요. 바바는 베딕 점성학 조티시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12개 하우스와 12개 바바가 가진 그 성격이나 특성은 서로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는 개개인의 호로스코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차트에 한 개의 하우스에 한 개의 바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조디액, 그러니까 하우스는 태양의 길, 조디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바바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로컬 스페이스, 달의 운행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태어난 장소가 남극이나 북극 이런 식으로 극에 가까울수록 그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영국 쪽 이런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한 개의 하우스에 몇 개의 바바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우스는 아예 바바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이러한 사용 용도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호로스코프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자, 하우스는 이퀄 하우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길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 조디액을 12개 공간으로 각 30도씩 동등하게 나눴죠. 그렇게 태양의 길, 계절의 변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하는 이퀄 하우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바바는 카스퍼라고도 해요. 그 바바는 내가 태어난 로컬 스페이스, 달의 운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하우스에 두 개의 바바가 몰려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 그 해석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용도가 다른 것은 건축가가 집을 지은 것에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건축가가 어떤 저택을 설계할 때 그 자택을 어떤 특정한 용도로 그 빌딩 내 공간을 사용하도록 정해놨겠죠. 이 방은 내 방이고, 이 방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형제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방, 이런 식으로 건축가가 용도를 지정해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정작 나라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꼭 건축가가 지정해놓은 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가족 사항이나 내가 편한 대로 그 실질적인 용도를 살짝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우스와 이 바바는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다룰 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 강의에서는 제가 대중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적으로 개개인 차트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만 익숙해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각각 12개 하우스들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부터 20강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12개 하우스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북인도식 차트를 사용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12개 하우스를 앵글 하우스로 12개 하우스 등에서 앵글 하우스를 찾습니다. 그 앵글 하우스가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열 번째예요. 그렇죠? 1, 4, 7, 10 이렇게 4개 하우스가 앵글 하우스예요. 그렇게 이 12개 하우스들 중에서 이 4개의 앵글 하우스는 이 차트에서 이 집을 받쳐주는 그 기둥과도 같은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 차트를 받쳐주는 그런 파워 하우스들이에요. 그래서 행성들이 이 앵글 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그 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앵글 하우스 중에서도 제가 순서대로 적어 놓은 대로 10번째 하우스가 가장 강한 앵글 하우스고요. 그 다음 번으로 7번째가 강하고 그 다음 번으로 4번째,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같은 앵글 하우스지만은 그 강약의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한 앵글 하우스가 10번째 하우스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순서대로 그 앵글 하우스의 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12개 하우스들에서 기둥과 같은 앵글 하우스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앵글 하우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우스들, 그걸 갖다가 파나파라 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어지는 하우스들을, 그것이 앵글 다음으로 오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11번째가 되겠죠. 이것은 앵글 하우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우스들로서요. 이 차트에서 안정성, 시큐리티를 제공해주는 그 기둥을 받쳐주고 그걸 갖다 보강해주는 그런 안정성과 이 견고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이 바나바라 하우스에 있게 되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나라는 사람, 이 기둥을 받쳐주는 물질적인 하우스들이에요. 그것들이 이 바나바라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11번째.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여기 바나바라 하우스에 있게 되면 물질적인 축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앵글 하우스에 있게 되면 그 파워에 집중을 하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바나바라 하우스에 있게 되면은 그 축적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포클리마다, 그러니까 파나파라 그 다음에 아포클리마예요. 그게 내려가는 하우스. 그것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들입니다. 그래서 파나파라 다음으로 내려가는 하우스를 아포클리마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런 아포클리마 하우스들은 우리의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나 재능을 개발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렇게 저력을 키우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자신감들을 부여하고 우리가 가진 삶의 시야, 이렇게 시각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이러한 아포클리마 내려가는 하우스에 있게 되면 이렇게 배우는데, 극복하는데, 싸우는데, 그런데 집중,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앵글 하우스, 바나바라, 아포클리마 이런 식으로 하우스를 그룹 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트라인 하우스가 있어요. 그 트라인 하우스가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트라이앵글 같은 하우스, 그러니까 라키 하우스로 알려져 있는 트라인 하우스인데요. 그래서 행성들이 이 트라인 하우스에 있으면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그 가진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행성들이 타고난 역량을 보다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하우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인 하우스예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가 가장 강력한 트라인 하우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두 번째가 강력한 트라인 하우스고, 그리고 첫 번째가 가장 강도가 약한 트라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우스는 앵글 하우스인 동시에 트라인 하우스죠. 그래서 이중으로 중요한 그런 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가를 다룰 때도 배우겠는데, 이 12개 하우스들에서 앵글 하우스와 트라인 하우스 조합을 이렇게 코나 캔드라 요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앵글 하우스 로드와 트라인 하우스 로드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게 파워나 지혜나 이렇게 행운을 가져주는 특별한 라자 요가 조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앵글 하우스와 트라인 하우스가 중요한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앵글 하우스나 트라인 하우스를 있을 때 그만큼 쉽게 강하게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이 좋을 수만 없겠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하우스들이 있어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두스다나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두스다나 하우스가 6번째, 8번째, 12번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 장애, 시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장애물이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변화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려운 까르마들을 상징하는 하우스들이 두스다나 하우스들입니다. 모두에게 두스다나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아무리 행운이 많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태어난 이상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6 로드가 있고 8 로드가 있고 12 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스다나 특히 베딕 점성학자들 사이에 인도 조시자들이 이 두스다나 하우스를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스다나 하우스가 나쁜 하우스가 아니라 어려운 하우스예요. 우리 힘을 강하게 만드는 어려운 하우스이지 절대 나쁜 하우스들이 아니에요. 행성들이 두스다나 하우스에 있을 때 그 갖다 부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를 가진 행성들이 두스다나 하우스에 있을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행성들이 두스다나 하우스에 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만약에 본인의 차트에 두스다나 하우스의 행성들이 있으면 절대 겁을 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많다는 그런 곳으로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스다나 하우스들은 이게 우파차야 하우스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행성들이 가진 효과들이 점점점 나아지는 그런 하우스를 우파차야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우파차야 하우스들이 3번째, 6번째, 10번째, 11번째, 그걸 갖다가 우파차야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성들이 우파차야 하우스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갖다 주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갈수록 그 효과나 노력들, 그 결과들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가진 이게 재능이나 소질, 기술 등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보면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차야 하우스인 게 배울 때는 힘들지만은 일단 배우게 되면은 우리 거잖아요. 절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이게 나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우스가 우파차야 하우스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그리고 6번째 하우스가 우파차야 하우스입니다. 6번째 하우스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장애물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그런 하우스들이에요. 그런데 6번째 하우스가 가져다 주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을 강제적으로나마 이렇게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고난 그런 부정적인 까르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신감도 늘어나게 해서 그래서 행성들이 6번째 있으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고생을 하지만은 점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우파차야 나아지는 그런 하우스가 6번째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하우스는 이 행동의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커리어 이런 게 명예나 명성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행동을 해야지만이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노력,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커리어가 시간의 지남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10번째 하우스가 우파차야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11번째 하우스가 우파차야 하우스인데요. 특히 행성들이 11번째 하우스에 있으면 그만큼 땀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학위나 타이틀, 인맥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11번째 하우스가 나타내는데요. 대학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척 많은 투자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학위를 가지고 인해서 그 학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1번째 하우스는 그만큼 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맥관계를 넓혀주고 우리가 가진 학위나 타이틀, 학벌, 지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동료나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노력을 그만큼 쏟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1번째 하우스가 우파차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파차야 하우스가 11번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순서대로 우파차야 하우스 그 강약 정도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앵글 하우스로 분류하고 앵글 하우스 파나파라 아포클리마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트란 하우스로 분류하고 두스타나 하우스를 분류하고 우파차야 하우스로 분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그룹별로 분류한 뒤에 행성들이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들을 해석을 차트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앞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우스를 삶의 목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르마, 알타, 카마, 목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하우스가 다르마 하우스고 두 번째 하우스가 알타, 세 번째 하우스가 카마, 네 번째 하우스가 목샤 하우스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이 어느 하우스, 어느 삶의 목표를 나타내는 하우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포커스가 다르마를 추진하는 데 있느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안 그러면은 아타, 이게 재물을 축적하는데, 부를 축적하는데, 책임감을 완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느냐 하는 이런 삶의 목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마 하우스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마 하우스는 아타 하우스는 두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카마 하우스는 세 번째, 일곱 번째, 11번째, 그리고 목샤 하우스는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 이렇게 삶의 목표로 나누어서 그 행성들이 가진 그 주요 동기나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우스를 이렇게 특성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나중에 행성들을 하우스 조합으로 이루는 그런 각종 요가들을 다룰 때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앵글이나 트란 요가가 같이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요가는 파워나 이렇게 명예를 주는 그런 좋은 요가지만은 이렇게 두스타나 로드들이 이렇게 합체해서 이루어지는 요가는 아리스타 요가라 그래가지고요. 어려움이 두 배로 커지거나 혹은 이게 사고에 잘 당하거나 남에게 잘 속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일찍 죽거나 이런 식으로 아리스타 요가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컨비네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가들을 배울 때 이런 하우스 개념들 분류하는 방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트가 요가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가진 이렇게 길, 불행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가 종류에는 무수하게도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기초 강의 후반부에 가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몇 개 요가들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같이